자, 계속해서 내용 이어보죠.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에 대해서도 8대 빵 만장일치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데 따르는 경호상 어려움, 유사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야당이 줄곧 주장했던 영분이 연루돼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부실하거나 봐줬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는 그렇지 않다라며 기각한 겁니다. 야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으로 전원일치로 일치가 된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부실 수사, 사건 수사 지휘 재량 남용 단정하기 어렵다. 조사 특혜 제공, 경호상 어려움일 수 있다. 편의 제공가 아니다. 야당이 주장했던 이 두 가지 주장들도 사실이 아닌 걸로 헌재에선 판단이 된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근데 이게 지금 참 뭐랄까요? 법조계에서는 이런 지적이 있던데 이 도이치모터스 갖고 문제 삼는 거잖아요. 헌재가 다 뭐 문제 없다 판결한 것은 둘째치고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라고 있죠. 근데 그 이성윤 의원이 요 전직 직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잖아요.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길게. 근데 기소조차 못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문제 삼으려면 자당의 이성윤 의원에게 먼저 책임을 묻고 나서 해당 검사들을 뭐 탄핵소추를 하든 청문회에 부르든 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순 아니냐라는 법조계의 지적이 있는데 도이치모터스는 지금 헌재에서 기각된 걸 보니까 명분이었고 사실은 검사 3인의 공통점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거나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수사들인데 이게 진짜 아니냐. 법조계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던데. 네. 이제 어제 내용 중에는 검사들의 잘못을 지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 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 뒤 배경에는 또 4년 전에 해야 될 거 방금 그 얘기입니다. 이성윤 검사장 때 해야 될 걸 안 하니까 지금 다 증거도 없고 시간도 다 됐는데 그 사람을 이제 와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도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봐줄 수밖에 없다. 그걸 기소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러니까 솔직히 공자가 할개은 용우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뭡니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지 말라. 아, 그게 그 말이에요? 예.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들을 아예 법무부라든지 검찰청에 문제가 있는 검사들을 직무정지시키거나 감봉을 시키거나 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검사들이에요. 아니 근데 야당이 그걸 문제 삼으려면 이성윤 중앙지검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기소도 못하면서 뭉개왔던 거에 대한 내부의 의원이잖아요. 민주당 정부 때 했던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은 왜 예를 들어 정리가 없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제 말씀은 그렇게 정리해서 문제가 있는 걸 바를 수 있는 건데 탄핵이라는 것을 갖기 때문에 사실은 기각이 돼버려요. 그 문제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우를 계속 범하고 있다. 사실 피파가 2016년부터 VAR 제도를 운영하잖아요. 비디오 판독이요? 예. 사실은 지금 헌재 가는 것은 사실은 VAR 제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근데 배구 같은 데 보십시오.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이면 한 세트에 2번 하는데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받아들이면 티켓을 한번 쓴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 비디오 판독에도 리미트가 있다, 제한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하자면 헌법 그 재판소 가는 것도 총량제 해야 돼요. 기각 2번 나오면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되는데 줄 탄핵을 하고 있잖아요. 헌재 탄핵도 총량제로 해야 된다. 그럼요. 아, 그 몇 번 정도가 탄핵은 적절하대요. 뭐 예를 들면 뭐 회기에 3번이라든지 1번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이런 저급한 국회에서는 2번 해야 했다가 된다. 기각되면 그 회기는 못하게. 그리고 의결이 끝나면요. 직무 정지가 되잖아요. 이번에 저 감사원장하고 검사들이 98일 만에 직무 복귀하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들 98일 동안 월급 깎아야 됩니다. 만약에 기각되면 직무 정지된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하고 하면 또 너무 많으니까 뭐 법사위원 정도? 그것을 말하자면 그 발의안. 발의안. 헌법 헌재에다 가기로 탄핵소추를 발의안. 탄핵소추 발의안. 그 발의안. 의원에 대해서 그런 그 기각이 됐을 때는
국민 소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탄핵 찬성하는 의원들 98일 동안 국회 출입을 금한다든지 출입을 금해요. 월급을 깎는다든지 이런 어. 책임을 져야지.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 네. 사과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는 왜 입법부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입법부만 책임을 안 지냐? 예. 저 국정공백에 왜 사실은 2월 10일 날 이재명 대표가 국회 와서 아주 직접 민주주의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국민 소환제. 네네. 말이야 헌법재판소 가는 것을 2번 기각한 사람은 네. 주민 소환해야 돼. 주민 소환해야 된다. 저런 국회의원 될 가치가 없는 사람들. 어. 나는 그런 정도의 균형 감각을 갖고 이 허접한 국회를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좌장께서도 오늘 뭔가 맺힌 게 많은 김 교수님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잖아요. 네. 그러면 저 탄핵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보면 나오지만 감사원장 최재해 검사원장에 대한 건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저 검사 3분에 대해서는 위법한 내용 자체가 없어요. 네. 소수 의견이라도 그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검장, 차장, 그다음 부장 검사인데 도이치모터 사건 그것에 대해서 뭐 출장 조사했다는 거하고 무혐의 처분 내렸다는 거하고 이건 재량권 안에 있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불만이다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도고 그 소수 의견 중에도 헌법재판은 뭐냐면 조금 더 의심이 가는 대목은 있으나 네. 이미 아까 말한 이성윤 중앙검사장 때 다 했던 것이고 네. 이미 시일이 한참 지나서 그 증거를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위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이라고서는 요만큼도 없는 사안을 가지고 3명을 엮어서 탄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최재해 감사원장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탄핵이고요. 악질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이 3명 다 이재명 대표하고 사감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네. 거죠. 수사를 했던 사람이거나 뭐 이렇게 민주당에 대해서 좀 돈복도 사건 수사를 했거나 좀 기분이 나쁘시는 사람을 정말 사적 복수를 위해서 했다는 게 아니냐라는 또 합리적 의심이 들고요. 예. 세 번째는 우리 김영주 자장께서 정말 울분에 차서 많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정치학자라서 조금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탄핵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김용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 장치입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부의 수장이잖아요. 근데 또 국민이 직접 선출한 건 입법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똑같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맞춰주자고 그래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탄핵이라는 제도예요. 네. 그건 뭐냐면 입법부에 대해서 행정부가 과하게 했을 때 행정부를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탄핵을 쓰는 것이지 이걸 기분 나쁘니까 사적 복수를 위해서 그리고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이건 좀 때려봤다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좀 이건 기분이 나쁜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탄핵을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정말 헌법 전문을 좀 읽어보고 헌법 원문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거부권이라는 건요. 유일하게 행정부 수장 대통령이 입법부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건 거부권인데 네. 다른 겁니다. 거부권은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권리예요. 입법부가 독주를 하면 이건 안 됩니다라고 막아주는 것이지 행정부가 먼저 할 수 있는 게 옛날에는 의회 해산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통령이 진짜 공격적으로 행정부에 대해서 입법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의회 해산권이 있었어요. 탄핵에 대응하는 건 의회 해산권인데 그건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견제와 균형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말이 좀 많이 나갑니다만 이번에 7공화국을 새로 열 수 있는 개헌 논의가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개헌 논의에는 이 탄핵의 남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하고 그 행정부도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놔야 되고 그중에는 의회 해산권이나 아까 주민 소환제, 국회 소환제 같은 것도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탄핵 총량제도 얘기했어요. 그건 이제 재미로 말씀하신 거죠. 그런 거예요? 예. 아니 재수한 스포츠도 네. 그 정도로 신중하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2번의 기회를 주는데 당신이 제안한 게 받아들이면 기회를 더 주지만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한번 TO를 줄인다는 의미는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현재 국회는 아무렇게나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법 위반이 아니다. 그게 이재명 대표 얘기잖아요. 예. 원래 탄핵 소추 권한은 지금까지 여야가 엄중하게 제한적으로 행사해온 게 맞습니다.